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교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집단 제재를 당해 전례 없이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가 거세 베이징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 미국은 러시아의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제품 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도 이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1년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행동에 나서 러시아의 경제 대동맥을 끊겠다고도 했습니다. 긴박한 우크라이나 정세에 맞서 8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시진핑 중공 총서기가 하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을 압박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고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그는 제재는 전 세계의 금융, 에너지, 공급망 등에 충격을 주며 각국에 불리하다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정세가 고조되고 통제 불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유럽과의 더 넓은 공간의 경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미 투자 컨설턴트인 중국 전문가 마이크 선은 중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금융, 에너지 등 맥맥이 전면 타격받았으며 그 강도와 효과에 놀라 베이징의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BBC가 제재 관찰 명단 웹사이트 카스텔름 통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2월 22일까지 2,754건의 제재를 받았고 24일 우크라이나 출병 이후 2,778건이 추가돼 총 5,532건으로 이란 3,616건, 시리아 2,608건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제재 가운데 21%는 미국, 18%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결정입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이 국제은행 간 통신 해패에서 퇴출되자 일부 국제 바이어들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러시아와의 거래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상 2차 제재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나 기업, 개인과 거래할 경우 2차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회사나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와 사업을 벌이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최대 국유은행 두 곳이 러시아의 대규모 상품 조달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벤처회사 유라시아 그룹 분석가 닐 토마스는 대부분의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이 달러와 미국 기술을 쓰지 못하는 결과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집행하는 제재 조치를 위반하면 베이징도 마찬가지로 처참한 경제 징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양해가 11일 오전 막을 내린 뒤 리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홍콩, 대만, 미중 관계에 대한 일련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해외 기자회견에서 그는 올해가 총리직을 맡은 마지막 해라고 말했습니다. 북경청년일보는 2020년 전염병 이후 세 차례의 총리 기자회견 중 가장 길고 답변이 많았으며 기자회견은 2시간 넘게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계를 묻는 질문에 리크창은 50년 전 미중 양국은 단단한 얼음을 깨고 관계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양국 관계는 수시로 부딪혔지만 발전해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양국 정상이 지난해 말 화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잘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며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서로 대문을 열었으니 다시 닫아서는 안 되며 관계를 끊어서는 더욱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리크창은 특히 2021년 미중 무역액이 7,500억 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3할 가까이 늘었다며 미국이 대중국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 양국 간 무역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중 협력이 양국에 도움이 되고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관계를 겨냥한 리크창의 발언은 브리핑 직후 트위터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공이 더 이상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라며 경제는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양해 기관과 총리 브리핑에서도 중국 경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리커창은 앞서 양해에서 2022년 중국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를 2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5.5%로 제시했습니다. 리커창은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중국 경제는 확실히 새로운 하방 압력과 도전에 직면했다라며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 변화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지는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 5.5%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즉 100조 위안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GDP의 5.5%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중동 수입국의 국내 총생산에 맞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 문제에 대해 리커창은 올해 구직을 필요로 하는 도시 신규 노동자의 수가 약 1,6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수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졸자 수도 1,076만 명으로 역대 최고다. 아직도 일할 기회를 기다리는 이주 노동자가 거의 3억 명에 육박하고 퇴역 군인의 고용도 보장돼야 한다라며 기존의 행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취업 행태는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식이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한 신문사의 전 기자는 라디오 자유아시아의 인터뷰에서 리커창은 올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마지노선이 없는 듯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중국의 미래 경제, 고용, 민생, 과학기술 발전, 국제관계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용 문제를 포함해 전혀 자신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리커창이 제시한 GDP 5.5%대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해 기자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약속들은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므로 더 좋은 방법이 없어 마련한 방안이다라며 리커창은 다만 모두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커창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고 있으며 긴장이 고조되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커창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베이징 정치독립학자 우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관계에 대한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관료들의 이성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런 실용적 시각은 중국 외교부의 전략적 행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창은 또 리커창의 발언은 외교에 대한 허탈함을 드러낸다면서 이 같은 허탈함은 리커창의 마지막 임기 내 마음이기도 하고 이번 전쟁에서 중국의 난처한 입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